네, 기후변화 이해 오늘 수업은 지구 에너지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복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제 후에 태양 복사와 이제 지구 복사, 이들 복사가 어떻게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실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열은 어떤 한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의 온도차 때문에 이동 과정에 있는 에너지를 이제 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이제 낮은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열을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전달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류, 두 번째는 이제 전도,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도나 이제 대류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 네, 이 대류가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물이라던가 이런 공기 같은 이런 매개체가 필요하고 이제 전도도 이런 고체의 매개체가 존재하죠. 하지만 복사는 이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는데 매개체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복사는 그 에너지가 이동을 할 때 파동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물체에 이 복사가 흡수가 되면은 이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죠. 또한 이 복사는 이제 전자기파로 전파가 되는데 이 매개체, 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 복사의 이름과 파장대를 이제 알아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 파장이 가장 짧은 거. 네, 이제 감마선, 이제 X선부터 이제 파장이 점점 길어지면 이제 자외선, 그다음에 라디오파 이렇게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외선이고 여긴 지금 적외선인데 여기 잘못 써져 있죠. 여기 가시광선보다 짧은 쪽은 이제 자외선, 가시광선보다 이제 긴 파장을 갖는 거는 이제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파장이 짧은 거는 감마선, 파장이 긴 거는 이제 적외선, 이제 라디오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파장이 뭐냐를 보면은 이 파동에서 나타나는 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혹은 이 골과 골, 움푹 들어간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이제 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오른쪽은 이 골과 골 혹은 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이제 길죠. 네. 그리고 이쪽 파장이 이제 짧은 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 마루와 마루의 사이가 이제 짧은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장이 긴 파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파장이 긴 파는 왼쪽에 이 짧은 파보다 에너지를 적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사 법칙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 이 긴 파장의 복사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짧은 이쪽 자외선이 피부 조직에 이제 쉽게 피해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관련해서 이 복사와 관련해서 이제 주요 개념과 법칙들을 알아보면요. 절대 온도가 0 켈빈 이상이면은 이제 모든 물체는 복사를 방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흑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이 흑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모든 파장 영역에서 최대 가능한 복사를 흡수하고 또 이제 방출하는 완전 흡수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주어진 온도 만약에 이제 5000 켈빈이라고 해볼게요. 5000 켈빈이면은 이제 파장이 이제 짧은 것부터 이제 긴 것까지 이 파장이 0.2 마이크론부터 그 다음에 2 마이크론 이상까지 제가 붉은 선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파장 사이에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해요. 복사를 이제 방출을 해요. 반면에 이 5000 켈빈보다 이제 조금 더 뜨거운 물체, 뜨거운 온도를 갖는 물체를 보시면은 여기 7000 켈빈이죠. 네, 7000 켈빈을 보시면 어때요? 이제 최대 에너지를 복사를 방출하는 그 파장대가 5000 켈빈이었을 때보다 조금 더 이제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죠? 짧아.
5000 켈빈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최대 복사를 방출하는 그 파장이 한 0.55 정도 되는 데서 최대 복사를 방출하게 되는데 6000 켈빈으로 갖는 이 물체를 보시면 그 파장이 조금 더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0.5보다 조금 작거나 이제 0.5 정도 되는 사이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그다음에 7000 켈빈을 보시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짧은 위치에서 또 짧은 파장에서 즉 한 0.4 마이크론 정도 되는 데에서 최대 복사를 이제 방출을 하고 각각 이 최대 복사를 방출하는 파장 외에서도 짧은 파장 그리고 이제 긴 파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는 이제 흑체를 가정을 하고 이 흑체 특정 흑체가 5000 켈빈에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파장대별로 얼마만큼인지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보시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씀드린 것 같이 최대 에너지, 최대 복사를 방출할 수 있는 그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 파장에 걸쳐서 총 방출할 수 있는 그 복사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5000 켈빈의 이 곡선보다 이제 7000 켈빈의 이 곡선을 다 파장대별로 적분을 했을 때 그 면적이 이 7000K가 5000K 혹은 6000K보다 더 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의 이제 몇 가지 법칙들을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플랑크의 법칙입니다. 네. 플랑크의 이제 법칙은 특정 어떤 온도를 갖는 이제 흑체로부터 나오는 이 파장 복사 에너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밀도 EU, 특정한 이제 파장대에서 특정한 파장을 이제 주파수로 이제 바꾸면 이제 파장분의 이제 빛의 속도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파수인 뮤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네. 주파수가 이제 주파수가 작으면은 이제 장파를 말하고 이제 주파수가 크면은 이제 짧은 파장, 단파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 주파수당 혹은 이제 특정 이제 파장당 방출되는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밀도인 U는 이제 다음과 같이 강속의 세제곱 분의 8파이 뮤의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제 KT분의 H 뮤-1분의 H 뮤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 H는 플랑크 상수고요. 그 다음에 뮤는 이제 주파수, 그 다음에 여기 K는 이제 볼츠만 상수, 그 다음에 T는 흑체, 블랙바디의 온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에너지 밀도 U, 뮤를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적분하면, 혹은 모든 파장, 이 물체가 어떤 특정 온도를 가질 때 그 맥스 값을 나타내는 그 파장뿐만 아니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이 모든 X인 파장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혹은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적분을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법칙이 이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이 에너지 밀도를 모든 주파수 혹은 모든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습니다. 네, 모든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는 시그마 T의 이제 4승으로 쓸 수 있는데 얘의 의미는 물체의 단위 표면에서 방출하는 이 최대 복사량은 물체 온도의 이제 4승에 이제 비례한다라는 법칙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의미를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는 낮은 물체보다 더 강력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온도가 지금 여기 3000 켈빈이 있고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6000 켈빈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방출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이제 다 적분을 하시면은 이 면적을 우리가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겠죠. 총 에너지 얘를 이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거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4승
그 특정 흑체의 온도에 이제 4승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 이제 낮은 물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이 플랑크의 법칙이 특정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가를 이제 말을 한다면 이제 그것들을 모든 파장 혹은 모든 주파수에서 적분을 하면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에너지 최대 복사량인 E는 시그마 볼츠만 상수 곱하기 이제 T의 온도에 이제 4승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법칙은 이제 빈의 법칙이에요. 빈의 법칙은 뭐냐면 한 물체가 방출하는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물체 온도에 좌우한다는 것이 이제 빈의 법칙인데 앞선 그림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5000 켈빈이라는 온도를 갖는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그래프가 파장대별로 아래에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5000 켈빈이 5000 켈빈의 온도를 갖는 흑체가 방출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여기 지금 여기죠. 여기인데 그 파장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0.55 정도 될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최대 에너지를 최대 복사를 방출하는 그 파장이 어떤가요? 점점 짧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법칙, 그것을 설명하는 법칙이 이제 빈의 법칙이에요. 즉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이제 짧아진다가 이제 빈의 법칙이고 그 법칙은 온도 분의 2897로 그 방출하는 최대 복사 에너지의 이제 파장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사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태양 복사와 이제 지구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를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태양 복사는 단파 복사예요. 네, 지구 복사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파장이 짧은 단파 복사이고요. 거의 모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 태양 복사의 이제 맥시멈 복사 강도는 이제 가시 영역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가시 영역보다 이제 짧은 파장인 자외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긴 파장인 적외선, 그 다음에 원적외선까지 거의 모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태양 복사고 얘는 당연히 이제 전작이 이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보시면 이제 가시 영역, 가시역 이렇게 색깔이 있는 가시역은 이제 0.4에서 이제 0.7 마이크론이 되고요. 네, 얘보다 이제 짧은 이제 파장대는 이제 자외선 영역이라고 하고, 즉 가시역보다 이제 짧은 가시광선보다 이제 짧은 쪽, 즉 0.4mm보다 짧은 파장을 이제 자외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외선 영역은 이 가시 영역보다 이제 긴 쪽, 즉 0.7 마이크론보다 이제 긴 파장대를 이제 적외선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은 거의 모든 파장대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태양은 약 이제 6000 켈빈 온도가 6000 켈빈이기 때문에 그 6000 켈빈에 대한 에너지를 이제 방출 에너지를 파장대별로 그리면 붉은 색깔처럼 이제 그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복사는 태양 복사에 비해서 이제 훨씬 이제 장파 복사를 이제 방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구 복사는 이제 장파 복사이고 보시면 약 10마이크론의 파장에서 최대인 그런 복사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 비해서 태양은 이제 6000 켈빈인데 이제 지구는 이제 288 켈빈 온도를 이제 갖기 때문에 이제 태양보다 훨씬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양이 이 면적을 보시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이제 지구 복사는 여기 이 10 마이크론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단파 복사, 그리고 이제 지구는 이제 장파 복사가 되겠죠. 태양 복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제 태양 복사는 지구로 이제 하향해서 이제 들어올 때 반사되고 또 일부는 산란이 됩니다.
또한 일부는 투과가 되고 또 일부는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돼요. 먼저 어떤 이제 태양 복사가 이제 지구로 우주를 거쳐서 이제 지구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 이제 지구 이제 표면이라고 하면요. 일부는 이제 지구 표면에 이제 닿았을 때 이제 알베도를 갖기 때문에 이제 뒷장에 보시면 알베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 양에 대해서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의 비율을 이제 알베도라고 하는데, 이제 지표가 뭘로 뒤덮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알베도가 달라지게 돼요. 네. 만약에 이제 지표면이 눈으로 덮여 있다 하면은 이 반사가 많이 돼요. 네.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알베도가 크죠. 여기 보시면 신적설 눈으로 덮여 있으면 이제 알베도가 커요. 대신에 어떤 지표가 이제 모래로 돼 있다 하면은 알베도가 이제 훨씬 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지표면에 이제 도달했을 때 태양 복사가 이 일부가 이렇게 반사돼서 이제 되돌아가는데, 반사돼서 돌아가는 양은 지표의 이제 알베도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반사가 일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대기 중에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구름이 존재해요. 구름이 존재해도 이제 복사가 내려오다가 이 구름에 의해서 이제 반사돼서 다시 우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반사이고요. 이제 산란은 보면은 산란은 태양 광선이 공기 분자 같은 매우 작은 물체에 충돌해서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현상을 이제 산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대기 중에는 구름뿐만 아니고 어떤 이런 미립자 같은 것들이 이제 떠 있을 거예요. 네. 에어로졸 같은 게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기를 구성하는 이런 공기들의 이제 분자들이 여기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공기들의 이제 분자는 이 가시광선 파장보다 훨씬 작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광선이 이제 햇빛이 이제 내려올 때 이런 공기 분자들에 이제 부딪히거나 혹은 이런 먼지 입자들에 이제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 현상을 이제 산란이라고 해요. 얘는 이게 여러 각도, 한 방향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각도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산란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 광선이 공기 분자 같은 매우 작은 물체에 충돌해서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현상을 이제 산란이라고 하고요. 산란은 다시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레일리 산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산란이에요. 첫 번째 이제 레일리 산란은 과시광선의 파장보다 훨씬 작은 크기, 이런 공기 분자에 이제 물체와 충돌을 해서 일어나는 산란을 이제 레일리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일리 산란을 보면은 이제 긴 파장보다 짧은 파장이 더 많이 산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질 때를 보면 한낮에는 이제 태양이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으면 한낮에는 우리 머리 위 꼭대기에 이제 태양이 있다가 이제 점점 해가 이제 지게 되겠죠. 그렇죠? 해가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위에 지금 공기들이 이렇게 뒤덮여 있겠죠. 그렇죠? 공기들이 이렇게 지구 밖에 이렇게 공기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낮에는 우리한테 이제 빛이 올 때 그 거리가 이제 짧은 요만큼의 대기층,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대기층만 이제 투과를 하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텐데, 이제 해질 무렵을 보면은 이제 햇빛이 좀 더 많은 긴 거리를 이제 지나와야지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돼요. 근데 이 레일라인 산란은 긴 파장보다 이제 짧은 파장이 더 많이 산란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이 공기층을 투과하는 사이에, 이 공기 분자들을 투과하는 사이에 먼저 파란색 빛이 먼저 산란돼 버리는 거예요. 짧은 파장. 앞선 그림을 다시 보시면 여기 짧은 파장이 좀 더, 이 파란 색깔이 좀 더 짧은 파장이고, 그 다음 초록색, 그 다음 노란색, 이제 빨간색이 제일 긴 파장을 가져요. 그런데 이 레일라인 산란은
긴 파장보다 짧은 파장이 더 빨리 산란돼 버리니까 파란색이 먼저 산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즉 공기층을 이제 조금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만 투과하는 이 한낮에는 파란색이 산란되면서 우리 눈에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층을 이렇게 더 긴 구간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이제 아침이나 혹은 저녁때를 보면은 파란색은 이제 먼저 산란돼서 이제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산란되고, 그쵸? 초록색이 산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산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란되는 게 이제 붉은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때는 이 태양빛이 더 긴 대기의 층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은 먼저 산란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붉은색까지 산란돼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새벽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녁 무렵에 하늘이 이제 붉은 노을이 보이는 이유가 이 바로 레일리 산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산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미산란은 가시광선의 파장과 비슷한 크기의 구름 입자나 먼지 입자와 충돌해서 일어나는 산란을 이제 미산란이라고 하는데 이 미산란에 의해서는 모든 파장이 비슷한 강도로 이제 산란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회색을 공기 분자로 그리고 이 검은색을 어떤 이 먼지 입자로 그렸는데요. 이 가시광선이 이 먼지 입자에 부딪혀서 이제 산란이 돼요. 여러 방향으로 이제 산란이 될 때, 그때는 이 먼지 입자가 이제 가시광선의 파장과 이제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모든 파장이 비슷한 강도로 산란이 돼버려요. 모든 파장이 비슷한 강도로 산란이 돼버리니까 그 모든 빛을 합한 색인 이제 흰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이제 많이 껴있는 경우 하늘에 이제 뿌옇게 보이거나 희옇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구름 입자가 또한 대기 중에 존재했을 때 구름 입자도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의 파장과 비슷한 이제 크기를 갖는다면은 이 태양 복사가 모든 파장이 비슷한 강도로 산란이 되기 때문에 그 색깔을 합한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구름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와 산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흡수에 대해서 보면 이 태양 복사는 이제 지구에 그냥 이렇게 복사가 지구에 이제 그냥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일부의 복사는 이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 복사의 이제 일부는 이제 대기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일부는 이런 구름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 반사가 되거나 혹은 구름 입자나 먼지 입자, 공기 분자에 의해서 이제 산란이 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투과되어서 지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약 55%가 이제 지표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55% 외, 그러면 이제 45%가 대기 중에서 이제 반사가 되거나, 그죠? 구름에 의해서 반사가 되거나, 아니면, 구름 입자나 공기 입자, 아니면 밀입자에 의해서 산란이 되거나, 또 일부는 통과하는 중에 대기에 의한 기체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55%만 이제 이 대기층을 투과해서 이제 지표면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51%는 이제 지표에 의해 흡수가 되고 나머지 4%는 다시 지표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이 부분이죠. 반사가 돼서 대기나 아니면 그 바깥 우주로 이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뒷장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알베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에 대해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의 비율을 이제 알베도라고 하고 적설, 이게 눈 같은 경우는 알베도가 이제 커요. 75에서 이제 95% 정도. 그다음에 모래는 이거보다 작은 15에서 이제 45%를 갖고요. 이제 구름도 그 두께에 따라서 다른 알베도를 가져요. 조금 더 두꺼운 구름은 복사를 더 많이 반사를 해요. 상대적으로 얇은 구름은 그거보다는 적게 반사를 하게 됩니다.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래보다 더 적게 반사를 하게 되죠. 네. 다음 균형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양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제 태양상수는 대기의 맨 위층에서 태양광선의 수직한 면이 받는 에너지를 이제 태양상수라고 하고 그 값은 1367와트 퍼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지구가 존재할 때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이제 이렇게 대기가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대기가 이제 지구를 이제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대기의 맨 위층에서 이 태양 광선의 수직한 이 파란색 면, 이 수직한 면이 받는 에너지를 이제 태양 상수라고 하고 그 값이 이 정도 돼요. 네. 또 다른 용어 이제 복사 평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복사 평형이라는 것은 지구가 흡수하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의 지구 온도를 복사 평형 온도라고 해요. 네. 우리가 앞서서 이제 태양 복사가 이제 대기 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이제 구름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 혹은 이제 구름이나 어떤 미립자, 그다음에 공기 분자에 의해서 이제 산란이 되고 또 일부는 이제 대기에 의해서 이제 흡수가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55%가 이제 투과되어 지표면에 도달하고 그 중에서 4%는 다시 반사돼서 되돌아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1%가 지구에 의해서 이제 흡수가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흡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지구의 온도가 이제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 이제 흡수를 하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0 켈빈 이상의 온도를 갖는 물체는 복사를 방출하니까 지구 자체도 이제 태양 복사를 흡수를 해서 그죠. 51% 흡수를 해서 뜨거워졌으니까 온도를 갖게 됐으니까 얘 자체가 이제 복사를 방출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 사이의 평형을 이뤘을 때의 그 온도는 이론적으로 255 켈빈이 돼요. 네, 복사 평형 온도가 255 켈빈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73 켈빈이 이제 0도니까 255도는 0도씨보다 훨씬 이제 추울 거예요. 그렇죠? 추우니까 이제 지구 표면이 이렇게 꽁꽁 얼어버리겠죠. 그렇죠? 꽁꽁 얼어버릴 거예요. 근데 실제 관측을 해보면 지구의 이제 평균 지표면 온도는 복사 평형 온도인 이 255 켈빈이 아니고 288 켈빈이 되게 됩니다. 즉 약 15도. 평균적으로 이제 지구는 15도의 평균적인 지표면 온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관측된 이 평균 온도와 288 켈빈과 이제 이론적인 복사 평형 온도 255 켈빈 이 사이의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보면 대기에 의한 이 복사의 선택적인 흡수에 기인해서 이 두 개 이론적인 복사 평형 온도와 관측된 평균 지표면의 온도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에 의한 복사의 선택적인 흡수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온실기체인데요. 이 온실기체는 원래는 이제 좋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온실기체가 없었다면 대기 중에 우리는 지표의 평균 온도가 이제 255 켈빈이니까 살 수가 없겠죠. 네?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이 255 켈빈이라는 거의 영하 20도라는 이제 극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온실 기체에 의한 대기 복사의 선택적인 흡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255 켈빈에서 288 켈빈으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제 적당량의 온실 기체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 온실기체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너무 과하게 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온실기체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우리는 이 지구 온도가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이산화탄소가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급격하게 증가해 버려서 이제 과도하게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지구 에너지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델을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할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기가 없을 때예요. 네, 대기가 없을 경우를 살펴보면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와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입사하는 이제 태양 복사 플럭스를 이제 S0라고 하면 이제 지면에 이제 반사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1-알파, 여기 알베도 알파가 이제 빼진 거예요. 반사율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입사되는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네. 눈 같은 경우 이 알베도가 이제 높았죠. 여기 보시면 1- 그 알베도를 한 다음에 이제 입사하는 태양 복사양, 그 지구에 흡수되는 양이 이제 정해질 거예요. 그 양을 이제 4분의 S0 곱하기 1-알파, 알베도라고 하면 요만큼이 이제 입사가 되고, 그럼 지구가 에너지를 이제 받으니까 이제 지구 표면 온도 TS, 서피스 템퍼러처가 정해지겠죠. 네. 지구가 온도가 있으니까 이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표면에서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는 시그마 이제 T의 4승이 될 거예요. 네, 즉 얘는 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이제 특정 온도 T를 갖는 물체가 방출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이제 시그마 T의 이제 4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는 대기가 없지가 않죠. 네, 대기가 존재해요. 네, 실제는 대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의 효과를 이제 포함을 해줘야 돼요. 아까는 이제 입사한 태양 에너지와 이제 지구가 이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균형을 봤다면 이번에는 이 대기까지 이제 포함을 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델에서는요,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 붉은색은 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죠?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리고 여기 어떤 단층의 이제 대기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대기 자체도 이제 온도를 갖고 있겠죠. 그죠? 지표의 온도를 TS라고 하면 이 지금 우리가 대기를 한 층만 고려할 거예요. 이제 대기가 그냥 어떤 균일한 성질을 갖는 균일한 온도 TA라는 똑같은 온도를 갖는 대기가 이렇게 한층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지만 실제는 이것과는 다르죠. 실제는 대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온도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이 TA가 그 높이마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대기의 온도가 그냥 TA로 일정한 단층의 대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한 경우 이제 대기 자체의 온도가 이제 TA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도 그 에너지를 그 온도의 4승에 비례해서 방출을 하겠죠. 즉 시그마 TA의 4승만큼 이 대기는 지금 위로도 방출할 수 있고 아래로도 방출할 수 있어요. 지표면은 지금 땅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표에서 이제 상향하는 위로 향하는 이제 복사를 방출할 수 있지만 대기 자체는 지금 위아래로 복사를 방출을 할 수가 있죠. 네, 대기 자기 온도에 비례를 해서. 그래서 먼저 이제 TOA, Top of Atmosphere, 그러니까 대기의 최상층, 대기의 상층에서 살펴볼게요. 대기의 상층. 그러니까 바로 대기 이제 최상층, 여기 상층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복사, 예죠? 태양 복사 4분의 S0 곱하기 1-알파가 될 거고, 1-알파가 될 거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는 이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건 이제 시그마 TA의 이제 4승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대기, 탑 오브 앰모스피어 대기의 상층, 상단에서, 여기 제가 노란색 큰 선에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기층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대기층 자체로 이제 들어오는 시그마 TS의 4승이 있을 거고요. 대기층에서 2층, 딱 요 층에서 이제 방출되는 복사, 얘랑 얘죠. 그쵸? 이 시그마 TA의 이제 4승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서피스, 지표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지표면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지표면에서 이제 내보내는 거, 그죠? 내보내는 게 있고, 또 다시 또 받아들이는 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표면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지표면이 받아들이는 게, 태양, 그리고 태양에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자체에서 들어오는 거, 그죠? 대기 자체에서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게 두 개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얘예요. 그죠? 아까 대기가 없는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대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그냥 입사한 태양 복사에 의해서만 이제 결정이 됐다면, 대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입사하는 태양 복사 플러스 다시 또 대기로부터 들어오는 이 복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기가 있는 경우에, 이 모델 2인 대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표면의 온도인 이 Ts가 대기가 없는 경우보다 요만큼 빨간 박스가 더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대기의 온실 효과는 이 대기가 상대적으로는 하향하는 이 태양 복사에 대해서는 이제 트랜스페런트하지만, 그러니까 이 대기가 이 태양 복사를 잘 투과를 시키지만, 이 상향에서 올라오는 이 지구 복사의 일부를 흡수를 하고 다시 또 재방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에 의해서 이 온실 효과에 의해서 대기가 방출하는 이 복사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가 우리가 영하 18도가 아닌 영상 15도 정도 되는 이 온도에서 우리가 자연에 적대하지 않고 이렇게 이 따뜻한 환경에서, 온난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복사란 무엇인지 몇 가지 복사 법칙을 알아봤고요. 지구 복사, 이제 태양 복사, 상대적으로 이제 장파 복사인 지구 복사와 단파 복사인 이제 태양 복사를 알아보고, 실제 이제 이론적인 복사 평형 온도보다 실제 관측된 평균 지표 온도가 왜 높은지, 그 이유는 이제 대기에 의한 복사의 선택적 흡수, 즉 태양 복사는 이제 투과시키지만 이 대기가 지구 복사, 장파 복사를 이제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 위로 아래로 다시 재방출하는 이 복사의 그러니까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만 선택적으로 대기에 있는 이 구성 성분들이 선택적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 온도가 원래 이론적인 평형 온도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 지구 온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18도가 아닌 이렇게 따뜻한 온도로 될 수 있게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이 온실 기체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지구 에너지가 어떻게 연간 균형이 되었는지 수치적으로 살펴보고 각 파장대별로, 복사 파장대별로 흡수하는 온실 기체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퀴즈들에 대한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오늘의 퀴즈는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